네,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직을 퇴임을 하셨는데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한 분하고요, 부위원장 한 명, 그다음에 상임위원 3명, 총 5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여당이 추천하는 방송통신 상임위원이 있고요, 야당이 추천하는 2분이 있는데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은 먼저 여당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하반기는 이제 야당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해서 제가 1년 6개월 임기는 끝났고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 정부에서는 방송 미디어 분야가 3가지 분야로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인지 시청자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시죠.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방송 정책을 일정 정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과학기술정통부는 통신 정책과 방송 정책을 일부러 합니다. 네. 그 외에 모든 방송,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MBC, KBS, EBS의 방송 정책과 그다음에 종편,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정책,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되는지,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저희 첫 번째 임무고요. 두 네. 번째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있습니다. 저희들 온 국민이 아마 사용하실 텐데요. 단말기를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무입니다. 역할이 네.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방송의 자유 또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곳인 것 같은데 부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또 정책도 많이 추진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호응도가 좋았던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도 코로나가 처음 이제 국민들의 불편함으로 될 때 그해 종식되겠지 했는데 올해까지 지금 이제 3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마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크게 했던 일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말기 사용함에 있어서 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장에 왜곡된 유통이 없는지 살펴보는 일이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없애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언론의 권익 증진을 위하는 종사자들에게 탄압을 가했는데요. 이번 문재인 정부 때 아마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네. 그래서 KBS 이사 선임, 그다음에 박문진 이사 선임, EBS 이사 선임할 때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했다는 점이 이번 5기 방통위 활동에 있어서 좀 손꼽을 일 같습니다. 네. 누군가의 개입을 방지하는 중립성을 지키는 데 네, 그렇습니다. 중점을 뒀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상임위원께서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특히 젊은 층들이 이제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 방송이나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또 온라인 플랫폼으로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휴대전화와 다른 공영방송인데 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사실은 기반이 튼튼하게 구축되어야지만 그 OTT나 이런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이 이제 지난 시기에 좀 이렇게 홀대받았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상파 방송이 국민들의 미디어 복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좋은 프로그램, 특히 지금 제가 나와서 방송하고 있는 이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생산해서 그것이 유튜브나 OTT를 통해서 또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유통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상파 방송, 특히 KBS, MBC 지역 방송으로 치면 강주 MBC의 역할이 네. 무엇보다 중요하고 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금을 보다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저희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의제 설정하는데 더 네, 노력을 그렇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미디어 분야가 정말 발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공영방송이 정말 안타깝지만 좀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방통위가 공영방송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지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을 과다 승인을 하면서
이 소위 지상파와 무한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었고요. 네네. 종편은 이제 중간 광고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지상파는 중간 광고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난해에 그 비대칭 규제를 완화시키자. 그래서 중간 광고를 허용했고요. 올해 다시 이제 광고가 어쨌든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좋은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좋은 정보를 밑바탕으로 해서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아마 공영 방송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이 살아야 이제 결국 나라가 산다. 그래서 네. 지역성과 다양성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공영 방송만이 지역 방송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지상파 방송이 지역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제도적으로 돼 있는 지역 발전법이 실질적으로 지역 방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영 방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아닌가 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공영방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요. 네. 저희도 열심히 만들어서 더 많은 시간대에 시청자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선 앞두고 있는데 양당에서는 여러 가지 그 미디어 정책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 보시면서 느끼는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방송위원회가 있었고요. 네. 통신이 이제 통신사가 많이 생기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축소시키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인수위가 없이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미디어 시장이 요구받고 있는 법 제도 개선을 못하고 좀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 그리고 공적 책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될 수 있는 방송과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통신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되던 국민의 이익에 충실한 그런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또 모든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죠. 지역민들에게 있어서는 지역의 정보를 전달받는 게 정말 소중한 권리일 네. 텐데 정말 대부분의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민들이 미디어 접근권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방통위가 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다면,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고 해서요, 전국에 한 10여 군데 설치돼 있고, 찾아가는 나눔 버스라고 해서 좀 그 섬이나 그러니까 소외계층 국민들에게 그 미디어를 전달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이고요.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수도권 중심의 이런 그 미디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 방송을 발전시키는 제도를 안착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의 방송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현장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네. 핑계 같지만 보다 더 활발하게 좀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올해 우리 모두 소원이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방송이 이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에 워낙 콘텐츠 좋은 생산물이 많은데 이것이 네. 전 세계에 또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은 그 재정이 또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난 한 2, 3년 동안 잘 안 돼서 좀 정체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의 자유, 알 권리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희 본방을 보자도 시청자분들을 본방을 네. 사수하시는 예. 분들이라는 네. 애칭을 사용하는데 가시기 전에 저희가 그 시그니처 포즈가 있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네, 어떻게 도움이 될 것 하나요? 같습니다. 본방을 보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원래 그 좋아요, 구독 네, 이거랑 뭐 좀 그런 비슷한 것 식인데 같아요. 자 함께 해주시죠. 네. 본방을
보자. 네, 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 모시고 방송통신위원회 역할과 또 변화하는 미디어 시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먼 길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